안녕하십니까. 2021 지역 인재 육성 스마트 베뉴 아카데미 스마트 시티의 확장 스마트 하우징 서비스를 강의하게 될 창신대학교 부동산 금융학과 성주환 교수입니다. 우선 목차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 스마트 주택 기술 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주택 기술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 스마트 하우징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하우징에 도입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수익성 있는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쾌적한 실내 환경 구현과 스마트 베뉴의 서비스인데요. 스마트와 장소가 결합됨으로써 이 장소적인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스마트 주택 기술 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스마트 주택에 대한 개념 또는 정의를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 스마트 주택의 발전 과정. 이때까지 스마트 주택을 하는 데 있어서 예전부터 어떠한 발전 과정을 거쳐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 주택 기술은 무엇인가? 스마트 주택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술이 있는데 이런 것은 인터넷 기술이겠죠. 이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스마트 주택을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네 번째는 스마트 주택 기술의 현황입니다. 현재 스마트 주택 기술은 어디까지 올라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스마트 주택 기술의 미래 전망인데 그러면 스마트 주택 기술은 미래에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스마트 주택에 대한 개념을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홈이란 이것이 이제 스마트 주택인데요. 가전제품을 비롯한 집안의 장치들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서비스로 TV, 에어컨,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비롯하여 수도, 전기, 냉난방 등 다양한 장치를 통신망으로 연결해 모니터링, 제어를 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통신망으로 연결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인터넷으로 연결을 통해서 TV와 에어컨, 냉장고들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스마트 홈 또는 스마트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주택은 주택 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고속 인터넷 통신망을 중심으로 주택 내 설비들이 연결됨으로써 스마트한 주거 환경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주택에는 광대역, 와이파이, 3G, 4G, 5G, 모바일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저가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장비를 통해서 연결성이 스마트 주택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택 구입 시 인터넷 속도가 늘리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와 같은 청구형 서비스에 문제가 있을 때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이사 간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이제 청구형 서비스를 임대료에 포함해서 제공하면 임대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공실 기간을 줄이면서 임대료도 비싸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 방범 기술, 자동 제어 기술, 오디오 기술을 통해서 주택 생활을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
일상 사무와 관련된 관리 시스템도 제공하게 됩니다. 스마트 주택은 주거 환경의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을 높여주면서 더 나아가 친환경 에너지를 적용함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주택 환경을 실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스마트 주택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스마트 주택은 1987년에 미국에서 실험용으로 설계된 홈 오토메이션의 하이테크 주택으로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1990년부터 약 10년간 주거 공간에는 디지털 혁명이 빠른 속도로 진화되었습니다. 우선 예전부터 한번 스마트 주택에 대해서 어떤 발전 과정이 있었는지 살펴보면요. 1930년대에는 모든 주택 공간에 전기가 활성화되었습니다. 1950년대에는 집안에 전화기와 텔레비전이 등장하였습니다. 1990년대에는 컴퓨터가 주거 공간 안에 설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20세기 말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스마트 주택의 발전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는데, 한 가정에 2대 이상의 컴퓨터가 연결되면서 공유기와 같은 기본적인 홈 네트워크가 구성되기 시작했습니다. 21세기 초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이 확산되면서 앱을 활용해서 정보를 구축하는 환경인 ICT가 열렸고요. 스마트폰의 기반, 스마트 주거 환경의 등장은 원격 감시, 원격 조정의 홈 네트워크의 기능을 갖게 되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사물 인터넷, IoT라고 하죠. 이 사물 인터넷은 보급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IoT 기반의 상황 인지형 스마트 기능들이 정부의 주도하에 적극적으로 주택에 도입됨으로써 스마트 라이프 확산 및 주거 복지를 실현시키기 위한 주거 공간과 관련된 스마트 홈, U 헬스, 스마트 TV, 스마트 가전 등 연계된 스마트 홈 서비스의 생태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스마트 주택 기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우선 LH공사의 임대사업, 스마트 주택 기술 적용이라고 이제 주제로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요. 기본 서비스예요. 가스 차단 장치, 난방 제어, 헬스케어, 디지털 기부, 그 다음에 IoT 에너지 미터, IoT 레드 거실 등, IoT 활동량 센서, IoT 온습도 센서, IoT 문 열림 감지기, 디지털 기부, 이런 것들을 기본 서비스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걸 핸드폰 앱을 통해서 이걸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확장 서비스로는 음성 제어, IoT 가전, IoT 전기차 충전하는 확장 서비스를 핸드폰의 앱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설계, 스마트 주택 기술을 적용하는 설계는 첫 번째, 원가 상승을 최소화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허브와 월패드 기능을 통합한 것이죠. 두 번째는 관리의 효율화를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지양하고 전원 공급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범용성 확보라고 국제표준 통신 규격에 맞춰서 적용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LH 특화 서비스인 헬스케어나 디지털 기부, LH 분양 정보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설계를 통해서 스마트 주택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죠. LH가 음성인식과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등 최신 IT 기술을 장기 임대주택에 전면 도입하였고요. 정부의 한국형 누질 정책과 디지털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소외계층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장기 임대 주택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스마트홈 서비스의 기반이 될 LH 스마트홈 플랫폼은 음성인식과 AI, 빅데이터 등 최신 정보통신 기술이 접목되며 통신 규격은 국제표준으로 적용돼 입주민들이 어떤 가전제품이나 통신사를 사용하든 원활하게 스마트홈 기기를 제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EGX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 EGX에서는 스마트 에너지 디스플레이, 스마트 미터링 디바이스, 스마트 배선기구, 그 다음에 스마트 에너지 게이트웨이, 스마트 조명 제어, 보안 안전기구, 그리고 스마트 소방 방제 시스템, 웹 서비스, 스마트폰 서비스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데요. 스마트홈에 필요한 다양한 스마트 IoT 센서와 기기들을 설계, 기획, 제품 개발, 제품 공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클라우드 서버 환경에서 고객이 원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홈 서비스에 필요한 기기 공급과 스마트 허브, 디스플레이 제어기, 기술 지원 제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플랫폼을 위한 서버 구축과 스마트폰을 통한 원격 제어과 관리, 앱 개발에 필요한 허브, 게이트웨이의 하드웨어 네트워크와 소프트웨어 API 연동 기술을 지원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인 이제 주택기술 사례인데요. DIY로 꾸민 스마트홈 사례인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핸드폰 앱을 통해서 조절이 가능한데 저절로 켜지는 에어컨, 적외선 리모컨으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온수도 센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커튼, 동작 감지기, 그 다음에 커피 포트와 연결한 스마트 플러그, 날씨를 알려주는 거울, 그 다음에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TV, 무드 등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관리하고 조절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IoT 기술의 접목으로 적외선 신호를 통해서 사물 인터넷 공간이 형성됩니다. 또한 복잡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스마트폰을 통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을 명령을 함으로써 조절을 가능하게 되죠. 그러면 또 다른 이제 예를 보면요. 행복주택 무선 기반 IoT 스마트홈 구성도인데요. 이것도 LH에서 하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 선택 서비스가 있는데요. 에어컨, 제습기, 공기청정기, 그 다음에 커튼, 밥솥, 냉장고, 청소기, 스마트 도어락 이런 것들이 선택 서비스로 있고요. 기본 서비스에는 가스 제어, 난방 제어, 조명 제어, 에너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온수도 조절 이런 것들을 우리가 IoT 스마트를 통해서 가능한 거고요. 이것은 결국 스마트폰의 앱을 통해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LH 행복주택의 IoT 스마트홈 구축은 고양 장항지구에 적용된다고 기사에 조선비주에서 2016년도에 제시를 했는데요. 기존 스마트홈은 월패드 중심의
홈 네트워크로 가스 난방, 방범 등 스마트홈 서비스를 위해서는 유선 통신 배선이 필요하고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은 와이파이를 통해서 통신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었죠. 그런데 행복주택 스마트홈은 이것보다는 기존보다는 더 진화된 형태로서 스마트폰으로 모든 IoT 스마트 허브와 서비스 기기들 간의 무선 통신을 구성함으로써 유선 통신과 통신 배선과 와이파이 없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ESS 도입으로 에너지 절감형 행복주택 건축이 가능하며 발전기실 설치 비용이 절약돼서 스마트홈 구축에 따른 전체 건설 원가 상승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복주택 스마트홈은 무선 IoT 기반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큰 규모의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쿠웨이트 등 해외 신도시 주택에도 적용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수출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IoT 서비스 산업별 특화 기술과 적용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이 적용 사례는 한국지능형 사물인터넷협회에서 제시된 것으로서 12개 분야로 분류하였습니다. 우선 그림에서 이제 보면요. 헬스케어 의료복지, 제조, 금융, 국방, 자동차, 교통, 항공, 우주, 조선, 소매물류, 에너지, 스마트홈, 교육, 농림, 축산, 수산, 관광, 스포츠, 건설, 시설물 관리, 안전, 환경 이 12개 분야입니다. 그 중에서 스마트홈은 원격 홈을 관리하는 데 있고 홈 보안 향상시키고 다세대 주거지 공용 공간을 시스템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물 인터넷은 범 영역을 아우르는 용어로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일상이든 산업 영역이든 간에 IoT가 가져다주는 자동화 서비스는 상가 일의 질을 매우 크게 높여줍니다. 그리고 모두가 필요로 하는 이 기술은 산업 환경마다 요구되는 사항들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산업에 따라 각각 특성이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한국지능형 사물인터넷협회는 IoT를 크게 서비스, 제품기기, 플랫폼, 보안 분야로 나눠서 바라보고 있고요. 이 중에 서비스 분야를 헬스케어, 의료복지, 에너지, 제조, 스마트홈, 금융, 교육, 국방, 농림, 축산, 수산, 자동차, 교통, 항공, 우주, 조선, 관광, 스포츠, 소매물류, 건설, 시설물 관리, 안전, 환경 총 12개 분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스마트 주택 기술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홈 IoT 기술력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홈 IoT는 1980년 홈 오토메이션이라는 개념으로 처음 소개를 했고요. 집안의 월패드를 통한 난방장치 조정 및 현관문 모니터링 등이 대표적인 서비스 형태입니다. 예전에 아파트에 있는 월패드를 말합니다. 단순 제어로 시작한 홈 IoT는 기술 향상을 거듭하면서 현재 4세대 모델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1세대는 홈 오토메이션이고 2세대는 홈 네트워크, 3세대는 스마트 홈, 4세대는 인텔리전트 홈을 거치는 동안 통신 기술 역시 집안의 유선망에 의존하는 초기 형태에서 근거리 무선망과 이동통신망을 활용하는 단계까지 발전하였습니다. 현재는 AI 기반의
자유 제어 기술이 생활 공간의 스마트화를 넘어서 인텔리전트 홈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여기 홈 IoT의 변화 모습을 보시면요. 1세대는 80년도부터 2005년까지 홈 오토메이션이고, 이때는 월패드 기반의 중앙 제어를 할 수 있었고요. 2세대는 2006년부터 2014년인데 홈 네트워크, 모바일 기반의 원격 제어를 하였습니다. 3세대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스마트 홈, AI 스피커 기반의 음성 이미지 인식을 통해서 하였고요. 4세대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인텔리전트 홈, 즉 AI 기반의 자유제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홈의 IoT 시장 연평균 23% 고성장인데요. 이 밑에 이제 글로벌 홈 IoT 시장 전망에 대한 그림을 보면요. 미국과 APEC,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홈 IoT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중국의 홈 IoT 시장의 성장이 굉장히 가파름에 따라서 APEC은 2023년부터 가장 큰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주택 기술의 현황에서 지금 2025년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주택 기술의 변화, 주거 서비스 변화, 그 다음에 주거 환경 및 에너지 변화, 네 번째 주택 유형 변화로 나뉠 수 있는데, 주택 기술의 변화에서 첨단 기술 IoT로 결합된 주택이 나오게 되고요.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가변형 벽체와 구조를 반영하였고요. 첨단 기능을 장착한 가구와 인테리어 방식이 유행을 타게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 서비스의 변화는 물리적 기술에 의한 첨단 서비스, 보안 가사 서비스, 그리고 개인 맞춤형 호텔 서비스, 각종 커뮤니티 시설의 고급화 및 전문화된 서비스가 유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주거 환경 및 에너지 변화에서 기후나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한 주택, 에너지와 식량 생산, 자급자족 주택, 쓰레기 및 하수 처리, 주택 관리 등의 자동 조절 및 관리 기능에 대한 에너지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주택 유형 변화는 조립식 주택, 이동식 주택이 나타나고 초소형 주택과 3D 프린터 주택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 변화에 의해서 미래의 주거 7대 메가 트렌드는 베이비붐 세대와 에코 세대의 본격 수요로 교체가 될 것이고요. 주택 규모를 축소시키고 실속형 주택이 인기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거비 절감 주택이 인기가 많을 것이고요. 주택의 기능 가치가 높고 주택과 공간 기능이 다양한 주거가 인기가 있을 것입니다. 주거환경 가치 중에서 자연주의, 숲세권이 있는 지역의 주거의 가치가 높을 것이고요. 주택기술 가치, 첨단 기술을 통한 주거 가치를 향상시킬 것이고, 임대용 주택 가치나 월세 시대 임대 사업을 보편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그러면 스마트 주택 기술 미래 전망은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 파악해 보면요. 한국 스마트홈 산업협회에서 제시된 것으로서 국내 스마트홈 시장의 성장 속도는 빠르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스마트홈 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20조 6,183억 원 규모였던 것이 국내 스마트홈 시장은 올해 22조 3,171억 원까지 성장하고 2025년도에는 27조 5,767억 원 규모로 커질 전망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인테리어 시장이 커졌고요. 스마트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가 증가하였으며 유튜브 등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스마트 기기에 관한 정보가 확산하고 실제 사용 후기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 주택기술 전망에 스마트홈 서비스 전망을 가지고 살펴보면요. 스마트홈 1.0은 예전에 가정기기의 통합 시스템이었고 스마트 2.0은 소비자가 행동하지 않아도 가전기기가 알아서 해주는 서비스 및 보안체제의 결합이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홈 3.0 시대로서 여러 회사 가전기기가 서로 함께 작용하고 스마트홈 서비스끼리 연계를 하는 부분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더욱더 크게 변화될 것입니다. 스마트홈과 미래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면 스마트홈의 특성상 사회적 주거 문화와 개인의 주거 특성의 니즈를 충족해 주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스마트홈은 네트워크 기반화에서 경쟁력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가전업체, 통신사업자, IT 업체 간의 전략적인 상호 협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마트홈 시장은 기반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수요 확대와 함께 다양한 사업자들이 사업 진출이 증가하면서 서비스 확산이 예상됩니다. GSMA에서는 앞으로 스마트홈이 데이터 네트워크 기반 부가 서비스가 아닌 새로운 플랫폼으로 변모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요. 삼성전자에서는 예전에 IFA 2014 행사에서 제시된 것처럼 기존 스마트홈 1.0은 가전기기들의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는 서비스라면 소비자가 행동하지 않아도 가전기기들이 알아서 해주는 편리성과 밖에서도 지방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안심 기능을 더한 스마트홈 2.0 시대를 열기 시작했고요. 앞으로 스마트홈 3.0 시대에는 여러 회사 제품이 서로 함께 작용하고 스마트홈 서비스끼리도 연계되는 단계로 들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지금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림에서 세계 인터넷 디바이스 보급 전망인데요.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지금 스마트 TV라든지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퍼스널 컴퓨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급이 엄청나게 됨에 따라서 급격한 그래프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물 인터넷은 2015년과 2016년 CES의 중심에 사물 인터넷이 있다고 하였고요.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물과 사물을 연결한다는 개념의 사물 인터넷이 전체 소비재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까지 연평균 21.8%의 성장률을 보이며 1조 2천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리서치 기관은 전망하였습니다. 사물 인터넷 생태계가 성장함에 따라 많은 회사들이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플랫폼과 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전자기기들의 개수와 온라인 연결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세계 사물 인터넷 시장은 2014년 6,600억 달러에서 2020년 1조 7천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조사기관 가트너는 예측했고요. 또한 사물 인터넷의 영향을 받는 각종 전자기기 및 사물들의 개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2014년 100억 개의 사물에서 2020년까지는 300억 개의 사물들이 인터넷과 연결돼 쓰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자기기, IT 서비스 분야 등이 2020년 세계 사물 인터넷 시장의 약 31.8%를 차지할 것이라고 가트너 조사기관은 전망했고요.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플랫폼, 데이터 저장소, 보안 시스템, 새로운 소프트웨어 등이 개발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014년 아시아 지역은 전체 사물 인터넷 시장의 매출의 약 58%를 차지했으며 2020년까지는 조금씩 줄어들어 51.2%의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더 많은 지금 사물 인터넷 시장의 매출액이 증가되고 있고요. 아시아에서도 중국은 근래에 초고속으로 성장한 경제, 높은 인구, 증가하는 전자기기들의 보급화 등의 영향을 받아서 사물 인터넷 시장에서는 높은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시스템 등이 발달된 한국과 싱가포르 등이 스마트 도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관 가트너는 사물 인터넷 관련 연결 디바이스의 수를 2015년 50억 개에서 2020년까지 250억 개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다양한 시장 생태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포브스에 의하면 시스코는 세계 사물 인터넷 시장이 2020년까지 14조 4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시장과 관련된 사물 인터넷 시장의 규모는 2015년 42억 달러에서 2020년까지 14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매년 평균 약 27%의 성장률로 보여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 하우징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네 가지로 분류해서 우리가 강의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스마트 하우징 비즈니스 모델의 개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 하우징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살펴보고요. 세 번째는 스마트 하우징의 주거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스마트 하우징의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예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스마트 하우징 비즈니스 모델의 개관인데요. 우리가 1차 시에서 스마트 홈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스마트 홈은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성에 핵심을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기술력이 스마트 하우징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스마트 하우징은요, 스마트 홈 집 내부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 중요한 반면에 스마트 하우징은 공간적 범위를 확장으로 해서 동가, 단지 및 지역사회까지 확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홈하고 스마트 하우징하고 차이는 스마트 홈이 기술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스마트 하우징은 기술에다가 지역까지 넓게 확장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하우징이
스마트 하우징의 주거 서비스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러한 스마트 하우징 주거 서비스는 편리성, 안전성, 그 다음에 즐거운 스마트 환경의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스마트 하우징 주거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추후에 살펴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하우징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이러한 스마트 하우징 주거 서비스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 다시 말하면 수익 창출을 위한 모델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객 만족도를 통한 수익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스마트 하우징이란 어떤 것이고 개념은 무엇이고 정의는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하우징은 스마트 홈의 공간적인 범위를 주로 가구, 전용 공간이나 집 내부를 의미한다면, 공간적 범위를 확장해서 아파트의 경우 동이나 단지, 단위나 및 지역사회까지 확장된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스마트홈은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가구나 집 내부에 대한 부분이지만, 스마트 하우징은 공간적인 범위가 확장해서 동이라든지 단지, 그 다음에 그 지역, 그 아파트가 있는 지역까지 확장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스마트홈 산업협회 2020년에 제시된 것인데요. 한국 스마트홈 산업협회는 주거 환경의 IT 융합을 통해 편리성과 복지 증진, 안전한 생활에 도움을 주는 인간 중심적인 스마트 라이프 환경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20에서는 집안의 다양한 가전기기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 안에 사는 사람들이 즐겁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건강한 삶은 물론 환경 친화적인 삶을 살도록 첨단 IT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 얼라이언스 2017은 스마트 하우징을 가전제품의 센서를 통해 에어컨, 냉장고, 수도, 전기, 냉난방, TV 등의 가전기기들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주거공간에 ICT 기술을 융합하여 집이 인터넷에 연결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스마트 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스마트 하우징 주거 서비스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규의 2020 논문에서는 주택은 가족의 안전을 위하여 외부로부터 방어나 휴식 공간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분, 재산 가치, 인권의 보장 등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현대 복지 국가들은 의식주 중에 하나로서 주택의 역할뿐만 아니라 직업, 교육, 보건 등의 욕구도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주거 서비스 영역에서 스마트 기술은 단순히 유지관리와 생활안전, 보안을 위한 기술적 지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을 구성하는 공간, 환경, 가전, 디바이스 등으로 구성된 스마트 하우스와 이와 관련된 ICBM 기술이 연계 활용되어 최적화된 공간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하우징이 대두되었습니다. 이것은 시간과 장소, 기기 환경에 구애를 받지 않고요, 다양한 정보와 멀티미디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생활 밀착형 주거 서비스 제공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하고 즐겁고 윤택한 디지털 라이프 실현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고령화를 비롯한 사회 문제 해결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생활 지원 등 주거 서비스의 제공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에서 스마트 하우징 주거 서비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스마트 하우징 주거 서비스 명이 쭉 나와 있는데 우선 출입 시스템, 공용 현관 통제기, 스마트 차량 출입 보안 시스템, 화재 감지기, 현관 도어 카메라, 무인 택배 스마트 우편함 시스템, 세대 문 열림 감지, 승강기 호출 연동 제어,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온라인 전자책 도서관, 실시간 위치 정보 시스템, AI 비서 서비스, 에너지 모니터링, 소셜 플랫폼 기반 커뮤니티 지원, 비상 전원 장치 등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내용을 각각 살펴보면요. 출입 시스템은 단지 1층 현관, 세대 현관 출입 시 아이디 카드나 원패스, 지문 어플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용 현관 통제기는 1층 현관과 세대 현관을 단위 주호 내에서 열 수 있는 기능인데 이것은 월패드로 안내하게 됩니다. 스마트 차량 출입 보안 시스템은 차량 차단기가 자동차 번호를 인식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세대 내 통보 또는 어플을 이용한 방문 차량을 예약하게 됩니다. 화재 감지기는 단위 주호 내 화재 발생 감지 센서가 있고요. 현관 도어 카메라는 1층 현관 또는 세대 현관 앞 CCTV가 설치되어 외부 방문에 응대가 가능합니다. 무인 택배 스마트 우편함 시스템은 세대별 무인 택배 보관함 위치 지정, 어플 또는 월패드로 택배 보관 및 수령 확인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대 문 열림 감지는 세대 현관문이 일정 시간 이상 열려 있을 때 알림 또는 월패드로 안내하게 됩니다. 승강기 호출 연동 제어는 단위 주호 내에서 월패드, 어플을 이용하여 승강기를 호출할 수 있고요.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는 자동차, 자전거 등의 공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전자책 도서관은 인터넷 접속으로 전자책 대출이라든지 반납, 연장이 가능합니다. 실시간 위치 정보 시스템은 원패스, 아이디 카드, 어플 이용을 하여 단지 내에서의 위치 확인이 가능합니다. AI 비서 서비스는 알람, 일정 등록, 날씨 확인 등이 가능한 AI 시스템을 사용하고요. 에너지 모니터링은 월패드, 어플을 통한 대기 전략 차단이 가능합니다. 소셜 플랫폼 기반 커뮤니티 지원은 월패드, 어플, 홈페이지를 이용한 주민 커뮤니티를 운영합니다. 비상전원 장치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정전 시 비상전원이 작동해서 단지 내 전원을 공급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스마트 하우징 비즈니스 모델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21년 12월 7일 건설기술에 나온 자료인데요. 아키큐 플러스에서는 AI 스마트 하우징 서비스와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 유형별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 및 실증함으로써 고도화시킬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스마트 하우징 서비스에서 안전 서비스, 편리 서비스, 쾌적 서비스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이러한 서비스는 최종 수요자한테 수익 구조라든지 적정 가격, 기능, 그 다음에 유통 전략 구축, 타겟 시장 선정을 통해서 최종 수요자 세대 내라든지 아니면 단지 더 확장해서
지역사회, 도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것은 결국 핸드폰에 있는 앱을 통해서 결국 작동을 할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기존 유사 경쟁 대체 서비스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과의 차별성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AI 스마트 하우징 서비스와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수립을 위해서는 고객 또는 거주자에게 제공할 구체적인 핵심 가치를 도출할 수 있고요. 스마트 하우징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핵심 대상 수요자 발굴과 적정 가격 책정, 유통 전략 마련, 서비스의 핵심 기능 도출을 통해서 수익 구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게 됩니다. 이 같은 연구를 통해서 향후 시장 참여자인 스마트 관련 산업을 비롯해서 통신, 건설, 부동산, 산업 측면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게 됩니다. 또한 스마트 하우징 비즈니스 모델에 의해서 우선 일계층에서 물리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생활 가치, 기타 가치로 나누어서 이제 설명하는데, 물리적 가치에서는 주택 기획이라든지 계획, 건설, 공급, 유지관리, 리모델링 개량을 통하고 이걸 통해서 건축기술 개발이라든지 인중제도 강화 및 개발, 리모델링 및 개량 기술 개발, 유지관리 기술 개발을 하게 됩니다. 경제적 가치에서는 주택 임대, 구매를 위한 금융 관련 서비스를 제공을 통해서 공적 지원, 보조금, 그 다음에 비용 부담액 분산, 그 다음에 유지관리 비용 사전 적립 제도와 보험 및 보증 제도를 마련하게 됩니다. 생활 가치를 통해서 개인 생활 및 공동체 활동의 지원, 서비스와 교육 등을 하게 되는데, 생활 지원 서비스 발굴을 하게 되고 안전 방법 지원 서비스 발굴을 하게 됩니다. 교육, 육아 지원 서비스 발굴을 하게 되고 일 관련 지원 서비스를 발굴하게 됩니다. 에너지 및 환경 서비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타 가치에서는 기타 가치 요소로서 스마트 시티와 연계하고요. 기기 연동, 인력의 육성, 상생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AI 스마트 하우징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계층 구조화함으로써 AI 스마트 하우징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가치를 도출하고 결국 스마트 구조, 수익 구조 마련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을 제시하게 됩니다. 스마트 하우징 비즈니스 모델의 또 다른 예를 살펴보면요. 2021년 8월 15일 공학저널에 나온 자료인데요. 머신러닝 분석 모듈을 이제 사용하고 스마트 하우징 주거 서비스 등록 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활용을 통해서 스마트 시티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하우징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데이터를 통해서 하게 되고 IoT 프로토콜 통신 모듈을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 데이터 및 연계를 하게 되는데 기상청이라든지 119, 국토교통부의 기관을 통해서 연결을 하게 되고요. IoT 기반 주거환경 설비 인프라, 스마트 하우징의 인프라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 하우징 주거 서비스인 주거 안정과 주거 편의, 주거 쾌적성을 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거 공간 자체를 스마트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 인프라가 요구되고요. 스마트 하우징의 생태계 구현을 위해서 스마트 하우징 플랫폼과 대표 서비스를 개발해서 스마트 하우징 플랫폼을 통해서 세대, 단지, 도시 등
주거와 관련된 데이터를 개방형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수집하고 플랫폼에 저장해서 관리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모델은 빅데이터라든지 AI, 머신러닝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결국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3차 시 쾌적한 실내 환경 구현과 스마트 베뉴의 서비스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스마트 베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요. 두 번째, 스마트 베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 베뉴의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네 번째는 스마트 베뉴의 서비스의 예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스마트 베뉴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 베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베뉴는 스마트와 베뉴인 장소를 의미하는데 이런 것들의 합성한 것으로 스마트 주택, 스마트 홈 기술을 스마트 하우징에 편리하고 안전하며 즐거운 주거 서비스를 도입해서 고객 만족도가 높은 스마트 하우징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장소에 접목한 스마트 솔루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베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스마트 홈의 기술, 즉 인터넷 기술을 통한 연결성, 이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걸 통해서 공간적 범위를 확장한 동단지 및 지역사회까지 확장한 스마트 하우징을 통해서 스마트 하우징 주거 서비스인 편리, 안전, 즐거운 스마트 환경의 주거 서비스를 이해해야 되고, 이 주거 서비스가 이제 고객한테 고객 만족도가 높은 것이 결국 수익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로서 제시되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스마트 베뉴에 또 연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마트 베뉴는 고객 만족도를 통한 수익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장소에 접목한 스마트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스마트 베뉴의 필요성은 어떤 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문제 판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빅데이터 문제를 통한 지방 소도시 문제를 도출하게 됩니다. 대도시의 도시 문제와 차별화된 지방 소도시 문제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 시스템, 정보를 연계 활용한 융합 솔루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는데 서비스 코디네이터 육성 고용하게 됩니다. 지역 마을에 적합한 현장 전문가가 스마트 베뉴 내 서비스 코디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역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이것은 정보 격차 해소 및 안전, 건강, 편의를 제공하게 됩니다. 장소의 스마트 디지털 격차, 빈집, 점포 증가 등 도시 슬럼화로 지방 소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이 필요하게 되죠. 장소의 행복주택 내 스마트 베뉴 구현으로 지역 주민 모두가 활용 가능한 스마트 도시 허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래 그림은 도시 문제를 판별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하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스마트 베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스마트 베뉴의 서비스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면요. 첫 번째, 스마트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는 헬스케어의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을 융합하여 개인의 건강 상태를 관리하는 지능형 시스템을 말합니다.
스마트 헬스케어의 종류는 스마트 의료라든지 스마트 웰리스, 스마트 실버가 있습니다. 밑에 이제 스마트 헬스케어의 종류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요. 스마트 의료는 원격 의료 등 대상자의 치료나 의료를 지원하는 서비스고요. 스마트 웰리스는 실시간 건강 모니터링 등 건강 및 체력 증진 목적의 서비스입니다. 스마트 실버는 실버 케어 로봇 등 안전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보건소와 연계한 고령자 헬스케어 정보관리 및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담 기록은 데이터로 누적되어 개인 건강 정보를 쉽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헬스케어존에 비치된 건강기구를 활용하여 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헬스케어 솔루션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 음성 지원입니다. 주민 체감형 스마트 음성 지원 솔루션 제공할 수 있는데, 아래 그림에서 본 것과 같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시된 건데요. 인공지능 스피커를 이용하기 해서 국민비서 시작해줘 말하기 하면 전입신고가 뭐야?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 질문해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죠. 세 번째는 병원 진료 예약 서비스 앱을 개발한 것입니다. 병원 진료 예약 서비스 앱 개발은 검사 일정 예약 및 관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음성으로 병원 예약, 결제 등이 가능한 의료 서비스 앱 개발입니다. 밑에 왼쪽에 창원 파티마 병원에서는 카카오 알림톡 채널을 오픈해서 병원 진료 예약 서비스를 하게 되고요. 오른쪽에는 백병원인데 스마트폰으로 예약을 해서 처방약이라든지 검사 결과 조회도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원격 교육이 있는데요. 지금 왼쪽 밑에 있는 줌을 이용한 원격 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스마트 보드를 이용한 원격 교육이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원격 교육은요, 원격 수업을 위해 온라인으로 학습 관리, LMS,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 콘텐츠 활용 수업, 과제 수행 수업 등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비대면 교육과 콘텐츠가 급격히 활성화되며 관련 콘텐츠 기획 공간과 학습 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스마트 행정 서비스와 연계한 빅데이터 구축인데요. 이러한 스마트 행정 서비스는 건강, 식품, 주거, 안전, 육아, 교육, 시창업, 교통, 사회복지, 여가 문제, 세금, 법률, 일상생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기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194개 보석 같은 알찬 정보, 정부 3.0 서비스 알림이 앱이 출시됩니다. 이런 걸로 통해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오른쪽에 관심 분야별 서비스 12가 있는데 1년은 12달 국민 관심 분야를 찾기 쉽게 12개로 나눴어요. 건강, 식품, 주거, 안전 쭉 해서 12개가 있는데 이걸 누르게 되면 쉽게 스마트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스마트 베뉴의 서비스 예를 살펴보면요. 지금 국토교통부 스마트 캠퍼스 챌린지 사업 아산시 걸 보면요. 지금 존 1이 있고 존 2, 존 3, 존 4가 있는데 존 1은 북카페고 존 2는 스마트 헬스케어, 존 3는 다목적 스튜디오, 존 4는 개인 학습 공간을 제시하였습니다. 존 1의 북카페는 대시보드, 스마트 전구, 게이트웨이 및 AI 스피커, CCTV 등이 있고요. 존 2의 스마트 헬스케어는
폴딩 도어 설치, 체성분 분석기, 혈압계, 신장계, 주입부트용 모니터, CCTV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존3 다목적 스튜디오는 방송 녹화용 시설 및 전용 PC 설치, 카메라 크로마키 스크린, 존포는 개인 학습 공간으로서 2인 원격 교육 공간 조성을 하고요. 태블릿 앱 서비스로 병원 예약 및 보건 상담, 알림 정보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스마트 캠퍼스 챌린지 사업 아산시인데 이거는 첫 번째 유형이 있고 두 번째 유형으로 제시한 겁니다. 존 1은 스마트 헬스케어이고요. 존 2는 콘텐츠 제작실, 존 3는 비대면 교육실, 그 외에 구역 내 설치 목록들이 있는데요. 존 1의 스마트 헬스케어를 살펴보면요. 체성분 분석기가 있고 혈압계, 신장계, 주입부트용 모니터, PC 서버 등이 있습니다. 존 2는 콘텐츠 제작실인데 PC 카메라, 크로마키 스크린, 조명 마이크가 있습니다. 존 3에는 비대면 교육실에서 태블릿 전동 스크린, PC, 프로젝터, 회의용 카메라 및 마이크가 있고요. 그 외 구역 내 설치 목록으로는 대시보드용 TV, 스마트 기기, 제어용 태블릿, CCTV 등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스마트 메뉴의 기대 효과를 살펴보는데요. 이 스마트 메뉴의 기대 효과는 첫 번째, 스마트 시티 제공 영역의 확대입니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지방 소도시 도시 문제 및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도시 문제에 대해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요. 주민 체감도 양사, 대학, 지자체, 공기업, 벤처기업이 연계해서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 발전 기업에 의한 기술 응용 영역 확대인데요. 기존 기술을 통한 다양한 도시 서비스 발굴을 하고 제공하게 됩니다. 국토부 AI 스마트 하우징 연구에서 개발하고 있는 기술을 도시에 적용하여 기술 응용 영역을 확대하게 됩니다. 마지막 일자리 창출인데요. 산업 육성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통해서 창업 기업을 육성하는데요. 스마트 베뉴 확산을 통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비스 코디네이터를 통한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및 신규 산업을 창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